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의 등금능 봉황대 시를 공부합니다. 인구 회자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일종의 회고시에 해당합니다. 예전의 사작들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감개를 기탁합니다. 200의 작품 가운데 드물게 칠원율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설에는 200이 황학로에 올랐다가 최후의 황학로시를 보고 재능을 견주기 위해서 동일한 형식으로 지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화면에 현재 남경에 있는 봉황대를 보고 있는데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한에 있는 황학로를 보기 바랍니다. 아주 멋지게 현대적으로 다시 지었습니다. 제가 19년에 우한대학에 있어서 자주 황학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조금만 늦게 귀국했더라면 코로나로 인해서 불의의 계획이 될 뻔했습니다. 이 작품은 747년에 이백이 일명 금을 하사받고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을 받고 장안을 떠나 남쪽으로 금능을 유람할 때 지은 작품입니다. 일설에는 야랑으로 유배 갔다가 사면을 받고 돌아온 후에 지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200의 747년 당시 행적도를 잠시 보기 바랍니다. 이백의 일생 동안 여러 차례 금능을 방문했기 때문에 정확한 시작 연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먼저 수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황대상 봉황류하고 봉거대공 강자류라. 봉황대상 봉황대 위에는 봉황대는 현재 강서성 남경시 서남쪽 집경문 근처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남조 송원과 연간에 세 마리의 새가 산에서 날라왔는데 오색무늬의 공작새의 모습으로 무리지어 있어 당시 봉황이라고 부르고 누각을 세웠다고 합니다. 과거 당시의 전설을 소개하면서 시의 제목을 설명합니다. 봉황대라는 이름이 연유된 유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봉황이 노리렀다는 것은 왕조의 번영을 비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으로 가면 봉거대공, 봉황은 날아가고 누대는 텅 비어 있고 강자류, 장강은 변함없이 흐르고 있다. 봉거대공은 왕조의 흥망성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강물이 변함없이 흐르고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자연의 순환입니다. 포항에 올라서 장강을 바라보며 무상감에 젖어듭니다. 거자와 공자가 전체 시상을 재개하고 이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으로 가면 거자와 공자를 통한 회고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궁화초 매유경하고 진대의관 성고구라. 오궁화초 오나라 궁전에 피었던 화초들. 여기서 오궁은 삼국시대 송군의 오나라가 금능 즉 예전에 건강에 도읍을 정했기 때문에 오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오나라 궁전에 피어있던 화초는 당시의 번영을 비유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매유경 외진길에 파묻혀 있다. 궁전이 폐허가 됐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나라 궁전에 피어있던 화초들은 외진길에 묻혀 있고 그리고 진대의관, 진대라는 것은 동진시대를 가리킵니다. 동진 왕조도 역시 금능인 당시 건강에 도읍을 정한 바 있습니다. 의관은 고관 귀족들을 가리킵니다. 동진시대에 위세를 떨치던 고관 귀족들도 성고구, 지금 고분으로 남아있다. 동진시대의 고관과 귀족들은 지금 고분을 이루고 있다네. 전형적인 회고시에 해당합니다. 회고시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의 현실을 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공화초와 진대의관은 지금의 당왕조를 비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연과 둘째 연, 봉황대에 올라서 누가 얽힌 전설을 되새기면서 과거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셋째 연부터는 눈앞에 펼쳐진 봉황대 위에서의 전경을 묘사합니다. 삼산반락 청천회하고 이수중분 백로주라. 삼산반락. 삼산은 읍매산 거리를 마주보고 있는 삼산길을 가리킵니다. 장강하류에 불쑥 튀어나온 큰 바위돌로서 낚시나 배를 정박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삼산기 중에 하나를 보고 계신데 봉황대에 오르면 남쪽으로 멀리 보입니다. 반락은 연무로 인해서 반쯤 보일 듯 말 듯하다. 청천외는 푸른 하늘 사이로, 삼산기는 안개로 인해 푸른 하늘 사이로 반쯤 보일 듯 말 듯하고 봉황대에 올라서 남쪽을 바라본 전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수, 중분, 백로주, 포항대에 올라서 북쪽을 바라본 백로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수는 장강의 지류인 진회하를 가리킵니다. 진회하는 난경성 서쪽으로 흘러가서 백로주를 사이에 두고 두 갈래로 물결이 나눠지게 되는데 장강으로 유입됩니다. 백로주는 난경시 수수문 밖에 있는 장강가의 모래톱입니다. 진해안은 백로주에 이르러 두 갈래여 나누어 흐르고 있네. 뭔가 불안하고 답답한 정사가 낙자와 분자를 통해서 투영되고 있습니다. 낙자와 분자는 바로 미련으로 시상이 이어집니다. 총이 부운 능폐이라니 장안 불견 사인수라. 송이는 온통 뭐뭐하다. 부는 뜬 구름인데 조정의 간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백이 장안에서 봉공할 힘으로 있다가 조정 대신들의 시기와 무고로 인해 장안을 떠난 바 있기 때문에 부는 간신의 의미로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능패일, 해를 덮어 가리운다. 해는 천자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 일은 장안으로 시상이 이어집니다. 장안, 불견, 장안이 보이지 않으니 장안은 황제가 거처하는 곳입니다. 장안이 보이지 않으니 사인수, 사람으로 하여금 수심에 잠기게 한다. 작자가 봉황대에 오른 것은 멀리 장안을 조망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숫자가 전체 시상을 마무리하는 시화가 됩니다. 조정과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백의 마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백의 마음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이백의 작품 가운데 드물게 칠연율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후가 지은 화학루시를 보고 경쟁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최후의 화학루시를 잠깐 보기 바랍니다. 첫째 연과 둘째 연을 보면 이백의 작품과 동일하게 역사적인 전고를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고 회고의 감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셋째 연을 하게 되면 두 작품 동일하게 누각에 올라 바라본 전경을 묘사합니다. 이백의 봉황대에서는 백로주를 바라본 전경이었고 최후의 화학루는 앵모주를 바라본 전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미련이 관건입니다. 모두 동일하게 사인수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최후의 화학루의 경우는 고향을 그리는 신사가 누각에 올라온 동기와 주제가 됩니다. 반면에 등급능 봉황대는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의 수심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역대 평론가들은 애군 우국의 마음이 고향을 그리는 정서보다 훨씬 앞서는 것 같다고 평가합니다. 이백의 등급능 봉황대는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수령과 합려는 회고를 통한 자신의 감개를 기탁하고 있고 셋째 연과 넷째 연은 사경을 통해서 강한 풍자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수련은 시의 제목을 설명하면서 전체 시상을 제기하고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에서 시안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겉자와 공자입니다. 봉황은 날아가고 누대는 텅 비어 있고 장강은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강한 무상감을 자아냅니다. 함련에 오면 겉자와 공자가 시상을 이어받게 됩니다. 여러분 함련에서 시안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맷자와 성자입니다. 금능의 도읍을 정했던 오나라 궁정도 쇠락하였고 진대의 명사들도 모두 무덤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조정을 바라보는 작자의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경련이 오게 되면 시상의 변환을 주어 누대에서 바라본 경물을 묘사합니다. 삼사는 안개에 보일 듯 말 듯하고 진회화는 두 갈래로 흘러내려갑니다. 여러분 화면에 진회화의 모습입니다. 남경에 가면 꼭 방문하게 되는 유명한 명승지입니다. 여러분 셋째 연에서 시안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낙자와 분자입니다. 결미 부분에 사인수로 시상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얼마 전 장안을 떠나왔지만 간신히 설치는 조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국적 정서가 잘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백의 마음 읽기를 마치고 등급능 봉황대 시 다시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봉황대 위에 봉황이 논일다가 봉황은 날아가 버리고 누대는 텅 비어있고 장강은 변함없이 흐르고 있네. 오나라 궁전의 화초들은 외진길에 묻혀있고 동진시대의 고관 귀족들은 지금 고분을 이루고 있네. 삼산기는 안개로 인해 푸른 하늘 사이로 반쯤 보일 듯 말 듯 하고 진회하는 백로주에 이르러 두 갈래로 나누어 흘러가네. 뜬구름이 온통 해를 덮어 가리우니 장안이 보이지 않아 수심에 잠기게 하네.